안녕하세요. 보고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진단하면서 몸에 담이 많다 혹은 담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담이나 담음이나 비슷한 의미의 말인데요. 네이버 어학사전을 보면 담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가래담이라고 적혀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의 분비액이 순화하다가 어느 부가 접질리거나 삐거나 한 때에 거기에 응결되어 결리고 아픈 병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픈 병증을 만드는 분비액이 바로 담인 거죠. 이런 담이 몸에 많으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담에 대한 겁니다. 담 또는 담음이 많으면 나타나는 15가지 증상에 대한 것이죠. 보고관 9편 몸에 담음이 많으면 나타나는 15가지 증상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0가지 병 가운데 9가지는 담이 원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에 담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말 그대로 한 90% 정도는 담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담 혹은 담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진액이 있고 이러한 진액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혈액이나 림프액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것으로 바뀌거나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 진액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돼서 담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음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진액 중에서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화하지 못해서 일정한 부위에 몰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음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단 장비로 바로 담음을 진단하는 것은 한의학의 개념을 현대진단기기에 대입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신 한의학에서 임상으로 나온 증상들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대입하고 진단기기로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들어도 담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요. 통증이 한쪽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도 담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 것도 담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폐에서 꼬르륵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 팔다리가 계속 아픈 것도 담음 때문인지 봐야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담음이 생기고 몸이 피곤해도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만드는 담음, 이러한 담음이 많으면 주로 나타나는 15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림을 자주 한다. 담음이 있으면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않아 트림을 자주 합니다. 위장의 기운이 약하면 식사 후 바로 썩은 냄새가 나는 트림을 하는데 심하면 먹은 음식이 같이 조금 나오기도 하죠. 위장의 기운이 약해서 나오는 트림은 음식의 탁한 기운이 가슴에 가득 차서 발생하는데 특별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늘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트림은 몸 안에 노폐물이 정체돼서 만들어지는 담음이 원인이 되어 생기곤 합니다. 주위에 꺽꺽하면서 계속 트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전해주세요. 두 번째,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감이 있다.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감이 있는 것은 냉증과 열증으로 구분이 되죠. 냉증은 얼굴이 푸르고 손발이 싸늘하고 음식을 먹은 후에 한참 후에 메스꺼리고 구역감이 생깁니다. 그에 반해 열증은 얼굴빛이 붉고 손발이 달아오르며 음식을 보자마자 곧 메스꺼리는 구역감이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의 구토라도 담음이 있으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약을 써도 자꾸 구토가 나온다면 담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냉대하증이 있거나 고환 주위에 습기가 찬다. 담음이 있으면 여성의 경우는 냉대하에, 남성은 고환 주위에 습기가 차는 낭습이 생기기 쉽습니다. 담음은 정상적이지 않은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고 이 증상이 심해지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음이 습열로 발전하는데 습열이라고 하면 한의학에서는 염증의 원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음이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지럽다. 어지럼증은 빈혈이 있어 나타나고 혈압이 낮아도 나타납니다.
귀에 이석증이 생겨도 어지럽고 여러 어지럼증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 담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화가 쌓이면서 담음이 발생하고 이것이 머리로 올라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심하게 해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심박동수가 늘어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스트레스나 화를 받아도 그렇고요. 하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면 원인은 담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칠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 담음이 됩니다. 이러한 담음이 심장으로 몰리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슴속이 울렁거리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잘 놀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강박증 등이 있어서 목소리가 막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면 이것은 담음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숨이 찬다. 숨이 차는 증상을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숨이 찰 때 목에 가래가 그르렁하고 끓는 소리가 나면 이것은 담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천식은 몸 안에 화기가 올체돼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담음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천식이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담음 치료도 병행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배에서 후루룩 소리가 날 때가 있다. 담음이 복부에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후루룩 하는 물 내려가는 후루룩 소리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담음이 있으면 위장에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가 입에서 신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하지 않더라도 신물이 이 명치 끝을 자극하고 메스꺼리면서 가슴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또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치료를 해봐도 잘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담음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를 없애는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뒷목이 뻣뻣하다. 뒷목이 뻣뻣한 것을 한의학에서 한강이라고 합니다. 한강이 오면 목이 뻣뻣해서 잘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뒷목에 통증이 많이 생기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해 나타나는데 이때 담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음으로 인하여 목의 주위에 기혈이 잘 순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환강 증상입니다. 열 번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담음이 가슴에 머물면 심장이 매우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많이 생기죠.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질환들을 때로는 담음을 잘 치료함으로써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 편두통이 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편두통은 자주 찾아오죠. 그런데 편두통이 심하면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웠거나 그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거나 뒷목이 결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만약에 진통제를 복용한 후에도 증상이 조금 가벼워진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다시 재발한다면 이것은 담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번째, 몸이 잘 붓는다. 몸이 붓는 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종과 함께 잘 따라다니는 것이 비만이고요. 부종은 사실 건강에 큰 적입니다. 몸의 혈액과 림프 등의 체액의 순환이 건강하지 않다는 징표입니다. 부종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담음으로 인한 부종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13번째, 아픈 곳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한의학에는 담음 유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이 있으면 몸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어떤 날은 여기 가슴이 아프다가 어떤 날은 등이 아프다가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통증이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이것은 담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자주 이동하는 통증은 담음을 치료해야 좋아지곤 합니다. 14번째,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감이 있다.
흔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막 이렇게 저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주먹을 쥐는 것이 잘 안 되고 뻑뻑하다가 조금 움직이시면 시간이 지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담음이 혈액순환은 부자연스럽게 해서 손발의 저림이나 마비감이 들 수 있습니다. 15번째, 눈이 침침할 때가 있다. 가끔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경우 담음이 머리에 올라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을 다 살펴보셨죠? 본인은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담음의 자가 진단표를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만약에 위의 표에서 5개 이하가 해당된다면 굉장히 양호한 것이고요. 6개에서 9개 사이라면 생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10개 이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담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담음이 왔으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